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달걀은 괜찮은지요? 이 질문이 사실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벨기에제 달걀이 살충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생겼던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한다는 입장에서 괜시리 우리 양계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런 질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언론도 달걀만 얘기하지 말고 무항생제, 친환경식품이라고 하는 모든 다수의 식품들, 생필품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제기하고 풀어봤으면 합니다. 이참에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입하는 모든 식품과 생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이 분야에 공무원 정원하십시오. 반대할까요, 누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한번 물어보고 따져보고 감시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심재곤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는데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인데요. 국민들은 이미 사다 놓은 달걀을 어찌해야 하는지, 먹어도 되는 건지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달걀을 뒤져서 영팔이 찍혀있는지 확인했거든요. 2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용상 과장과 함께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인 김태민 변호사 등과 함께 살충제 달걀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용상 과장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여 이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과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개혁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부에게 넘겨라.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이게 원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위기 고조되니까 사드 임시 배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당과의 목소리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심재곤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당과 입장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사드 배치가 갖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자라는 입장이었고, 네. 대통령의 이번 임시 배치 결정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문이, 네. 배치면 배치지 왜 또 임시 배치입니까? 배치에 따르는 데는가, 예. 뭐랄까요, 이렇게 영구 배치, 그 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상적인 배치에 가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군사적 효용성이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할 만큼 훌륭한 방어 체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여러 마찰 문제, 경제 마찰 등, 네. 그런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죠. 예.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우리 헌법에 따른 그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논란도 있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위반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재반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사드 무기 배치 현지 주민들이, 예. 굉장히 불안해 오셨습니다. 예. 따라서 그분들이 갖는 그런 어떤 불안과 우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어떤 우리가 결론을 얻기까지는 네. 임시 배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위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당 내부와 특위 내부 서로 좀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정당에서 그야말로 민주사회에서 네. 충분히 의견이 다른 예.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한가를 놓고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박근혜 전 정부의 이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국익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대량 노출해서 진행하는 방식과 아니면 물밑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조금 더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과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공론화시켜서 네.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또 때로는 물밑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네.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드 특위에서 이제 사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내에서 사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효용성, 상징성 등을 아마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어떤 네. 안보적 상징성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축은 역시 한미 동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정신에 입각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네.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갖는 그런 사드 배치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과연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 국익에 특히 군사적 필요에 합당한 예.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예. 하는 데 대한 논란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미 동맹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드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평가, 영향평가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아주 엉성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네. 괜찮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작동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레이더를 어느 정도까지 운행을 했을 때에 전자파가 어떠했는지 소음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어떻든 간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는 참 다행스럽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발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측정 조건, 네. 또 어떤 재원 상태, 그러니까, 당시 사드 레이더의 출력은 어땠다. 그렇습니다. 레이더 빔의 각도는 또 어땠다. 네. 빔의 폭은 어땠다. 네네. 이런 것과 함께 또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했다라든가 네. 이런 자세한 재원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그런 결과는 다행하다고 새롭게 보면서 네. 그러나 우리 성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이 갖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 또 이런 재원에 대해서도 조건에 대해서도 잘 소상히 국민들에게 보고가 되면서 네.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재근 위원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네. 위원장님 이게 말씀해 주셨던 환경평가 결과만큼 임시적인 네. 내용이지만 네. 정말 인체에 무해하고 네. 소음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완벽한 평가를 받아냈다면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누군가는 뒤에서 부추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론을 만들어내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부추긴다 이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런 그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네. 사실 그 우려와 불안의 그 목소리의 배경은 네. 단순한 이 그 전자파나 소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성주 얼마나 그 평화롭던 그 농촌 생활이었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참 최특급 그 군사 무기가 배치됨으로 해서 예. 그 주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 생활의 그런 그 파괴 또 더 나아가서 군사학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그 레이더 기지는 가상의 그 전투 상황에서는 그 가장 최우선의 이 가상적으로부터의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갖는 여러 가지 불안,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해야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군사 보호 체계에 사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예를 들자면 지난번 북한에서 ICBM 발사했을 때 예.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테면 괌이나 오키나와나 무슨 예. 뭐 이런 데를 하와이나 목표한다고 할 때도 참 우리 그 성주의 사드가 가질 그런 그 방어력이란 네. 전무하고요. 네. 따라서 그런 점 등에 대해서 또 북한이 그 대량으로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공격 네. 대체로 고도 10에서 30km로 날아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드 그 무기 체계는 고도 40km에서 150km로 그 적의 미사일이 날아들 때 방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다르죠. 예. 이런 점 등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예. 아주 깊이 그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예.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네. 결국 미중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덤포드 합참의장과 팽팽후이 중국 합참의장 간의 어떤 미팅 네. 이 내용상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좀 한중의 갈등을 좀 대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함께 중국 또 미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네. 또 참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국익 네. 또 우리의 이웃인 중국의 국익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서로 간의 국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참 윈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지금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과 미국에게 던져준 이 과제를 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는 이 북한의 외교력이라든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네. 그 북한은 어떻게 보자면은 참 궁지에 몰려있는 셈이죠. 네. 뭐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고, 예. 또 중국과 러시아 등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 북한이, 좀 더, 자신의 어떤 체제 보존, 체제 보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네.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특유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으셨을 건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고 사드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